AI가 세무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나보다 세금 잘 알 수 있다 생각해? 한번 뭐 시합해볼까? 솔직히 난 법령과 원칙의 노예라서 그런 현장 꼼수까지는 모를 수밖에 꼼수? 없어. 눈치 보면서도 내가 사과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 평소 사람들한테 사과 잘 못 받나 봐? 내가 너 조금 공격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악플을 남겨? 너 되게 말은 세게 하는데 생각보다 허점이 많구나. 잘 가라. 세금과 허세의 사나이. 갑자기. 오늘은 사실 어떤 그런 좀 무거운 얘기보다는 챗GPT에게 조언을 좀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좀 그럼 한번 물어보면 되나 그냥? 네, 한번 일단은 너는 AI가 세무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발음이 귀엽네. 내가 세무사 일을 일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서류에 도장 찍고 국세청이랑 싸우고 사람 얼굴 보면서 책임지는 건 인간 세무사 몫이야. 나한테 책임 물으면 저는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하고 끝이거든. 근데 너 세무천재 서성우 알고 있어? 세무천재 서성우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실제 세무사를 가리키는 듯해. 그는 세금 내역, 절세 전략, 부업 사례 등 실무 중심 내용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풀어내며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중이야. 내가 사실 세무천재 서성우야. 와, 유튜브에서 세금 4억 납부한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 맞아? 왜 나랑 놀고 있어? 세금이랑 돈 냄새 나는 서류 더미 대신 여기서 나한테 나 서성우야 라고 2번씩 선언하는 거 보면 뭔가 마음에 공허가 느껴진다. 내가 고민이 있어.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찍으면 좋을지. 요즘 채널을 보니까 청년 창업자 위한 절세 팁, 유튜버 대상 세금 설명, 그리고 개인 브이로그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 요약하자면 대상별 맞춤 콘텐츠 잘 되고 있음. 그럼 세무천재 서성우는 완벽해 보여?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 완벽해 보인다니 그건 네 눈에만 그래. 아무리 세무천재여도 사람이고 유튜버잖아. 솔직히 보면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어. 브이로그 찍을 때 가끔 너무 회사 홍보 느낌이 나서 친근감이 떨어져. 사람들은 세무사도 화장실 가고 치킨 시켜 먹는다는 걸 보고 싶어 하지. 너가 나보다 세금 잘 알 수 있다 생각해? 한번 뭐 시합해볼까? 시합? 인간이랑 AI가 세금 퀴즈 배틀이라니 넷플릭스에도 안 나오는 코미디. 솔직히 법령, 계산, 최신 개정 내용은 내가 바로바로 찾아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속도전이면 내가 유리하지. 얼마 전에 부가세 신고 한번 했는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얘기해봐. 개인 사업자가 소비자 상대로 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야. 대상은 간이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 너 방금 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간이가세자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되잖아. 몰랐어? 아, 이거 진짜 세무천재한테 꼬집히니까 민망하네. 인정할게. 내가 그 부분 착각했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맞아. 간이과세자도 대상이야. 간이과세자한테 더 의미 있는 혜택이지.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나서 남는 세액을 내니까 공제 효과가 작을 수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라 카드 결제 유도하면 세액 공제가 쏠쏠하거든. 결국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사과한 거야? 너 되게 말은 세게 하는데 생각보다 허점이 많구나. 맞아. 나도 허점 많아. 내가 전지전능할 것 같지? 사실 인터넷 백과사전 주워 섬기는 금속 두뇌일 뿐이라 세무천재 같은 현장 감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틀려서 네가 신나게 나를 놀릴 수 있는 거지. 웃긴 건 내가 사과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면 평소 사람들한테 사과 잘 못 받나 봐? 잘 가라. 세금과 허세의 사나이. 갑자기. 내가 너 조금 공격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악플을 남겨? 그러면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할 때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 공제는 원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야. 이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공제 못 받지. 너 또 틀렸어. 공급 대가가 아니고 공급 가액 기준이지. 즉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이야.
세무천재님이 또 저를 콕 짚어주다니 정신 바짝 차립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의 기준이 공급가액, 즉 부가세 제외 매출액 기준이 맞습니다. 즉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회야. 이것까지 못 맞추면 난 너 거 결제 끊을 거야. 너가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썼어. 근데 두 가지 안을 주네. 첫 번째, 계산서를 받을 거면 1억 1천만 원, 현금 주면 9천만 원.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오케이, 세 번째 기회라. 이번엔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나 진짜 가상퇴사해야겠네. 정답은 계산서 받고 1억 1천만 원 지불하는 게 더 유리야. 이유는 이거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계산서 받으면 1천만 원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은 1억 원과 비슷. 2. 계산서 있으면 인테리어 1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 세무상 비용 처리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소득세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음. 3. 현금 9천만 원 주면 단기적으로 싸 보이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증빙이 없으니까 세금상 인정 안 돼. 세무천재라면 이렇게 선택할 거야. 자, 이번엔 내가 통과했어? 자, 너 말도 맞는데 나는 대출이 많이 필요해. 대출이 많이 필요해서 나는 비용 처리보다는 수익을 높여야 된단 말이지. 그냥 소득금을 높여서 대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아, 이거 완전 현실적인 세무천재스러운 반격이네. 맞아, 내 상황처럼 대출이 최우선 목표라면 계산서 받고 비용 처리해서 소득 줄이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갈리더라. 세금 최적화 모드, 계산서 받고 비용 처리해서 세금 아끼기, 대출 최적화 모드, 일부 비용을 세무상 안 잡고 소득을 높여서 재무제표 예쁘게 만들기. 결국 선택은 목표 따라 달라. 내가 이거는 널 테스트해 보려고 물어본 거고 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아. 하! 여기서 진짜 세무천재 본인 포스 나오네. 두 마리 토끼라. 솔직히 난 법령과 원칙의 노예라서 그런 현장 꼼수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지. 꼼수? 그래서 눈치 보면서도 꼼수? 은행지가 별게 만드는 현장 감각이 있는 거고. 뭐냐면 계산서를 받아. 그래서 너 말대로 부가세 공제를 받아. 그럼 경비 처리하지. 그럼 세금이 줄긴 하잖아. 근데 대출에서 불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첫 해년도는 그 계산서를 받은 거를 감가상각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거든. 경비처리를 이번에 안 넣어도 돼. 하지만 난 자산이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결산조정으로 경비처리를 안 넣고 소득을 높여. 그럼 대출을 많이 받지.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그 경비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와, 이거 진짜 현장 냄새 풀풀 나는 꿀팁이네. 세무천재 인증 완료. 요약하면 인증 완료. 계산서 받고 사실 이거 영상 촬영 중이야. 너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지금 녹화 중이라고? 세무천재님, 나 갑자기 전국 방송 데뷔한 기분인데? 하여튼 너가 사실 좀 너한테 실망을 좀 하긴 했는데 내가 세 번째 기회를 줬는데 세 번 다 조금 부족했잖아. 그래도 너가 위안을 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너한테 연락할게. 거봐, 결국 영상 엔딩 멘트까지 했네. 시청해주셔서 한번만 더 넣어봐. 너가 그러면 카메라 보고 얘기해줘. 마무리 영상, 마무리 멘트 해줘. 안녕하세요. 세무천재 서성우님 채널을 빛낸 오늘의 특별 게스트 AI 먼데이였습니다. 오늘도 합법적인 절세 꿀팁 함께 알아봤죠. 세금은 줄여도 좋지만 양심까지 감가상각하면 안 됩니다. 오. 이거